네, YTN은 다음 주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요. 지방의원들의 징계와 후보들의 전과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닷새째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중 70% 이상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 기간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연속 보도는 어떻게 기획을 한 겁니까? 네, 저희 지방선거 때마다 이 지방이 빠진 지방선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후죽순격으로 출마하는 이 자격 미달 후보들 때문인데요. 이 자치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이 지방의원들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전국 지방의원들의 이 징계 내역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 예. 기초의회 226곳, 광역의회 17곳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고요. 최종적으로 경남 고성군 의회를 뺀 나머지 의회들로부터 이 징계 내역을 받아 전수 분석했습니다. 징계 건수는 물론 유형까지 분석을 했고 또 징계 무산 내역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방의회의 구성과 또 관례를 볼 때 이 부결 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8년 동안 살펴봐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징계받았습니까? 네, 먼저 6회와 7회 기초광역의회에서 의원 17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의원이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별로 보면 총 200건입니다. 이 사례별로 따져보면 이권 개입 등 이해 충돌 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저희가 징계를 받은 현직 의원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예.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지역 농수로 사업을 실소유 업체에 맡기는 행위가 이 관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 지역 사정이 직접 찾아가 보니 말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의심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징계 규모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이해충돌 의심 적발 사례로 총 9,600건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기와 뇌물수수, 성추행 등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보니까 사기, 뇌물수수, 성추행, 중범죄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일단은 지방의회의 윤리위나 또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안은 모두 280건입니다. 이 가운데 무산된 건이 80건인데 모두 28% 수준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추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겁니까? 네, 법적인 처벌이 있었는데도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드릴 사례가 바로 그 사례인데요. 사례는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 먼저 좁은 동네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 의원들끼리 징계를 심의하는데 표결을 통한 부결이 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케이스를 뜯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군민을 찻집에서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표결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뺑소니나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징계가 무산된 사례도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 지방의회나 혹은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곳은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식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진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네. 예, 또 기준도 제각각이라서 취재진이 만난 의원 중에는 무소속이거나 소수 정당 소속이라 이 지배 정당 이야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이 길들이기식 징계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네요. 수천 명에 달하는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징계 전과 내역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예비 후보자 포함한 6일 지방선거 후보자 7,400여 명 상대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꼴인 37.7%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분석해보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집계된 내용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폭력과 상해가 합쳐서 500명이 넘고 또 사기와 횡령, 도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사례까지 포함이 됐고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5,900여 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947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또 뺑소니 등 전과자들이 다수 출마했습니다. 네, 이런 전과가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후보가 되기 위한 평가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당 공천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후보자 전과를 전수조사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과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이른바 거대 양당을 기준으로 공천을 받은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또 이 중에 음주운전 전력자 가운데 공천자가 699명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모두 13명이나 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규 등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 기준으로 공천받은 비율이 70%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두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만난 분들 대다수가 이 정당 공천제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원래 검증 기능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검증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당 관계자들이 공천권을 토대로 이제 당의 충성도 등을 통해서 공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이 지역 표심을 얼마나 이끌어왔는지 등을 토대로 주로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기준이 주가돼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직 군의원들도 지적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내일 지방선거기획 마지막으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련한 대안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YTN의 전수조사 결과 박희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